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정오를 방금 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한국의 국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는 게 불가능한 그런 이상한 선거를 통해서 뽑히니까 국회의원에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개회식에서 김정은이가 한 긴 연설은 하노이 회담 결렬 쇼크를 겪은 김정은이가 고심하다가 내어놓은 카드인데 여기에서 도발적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정권을 이간질시키는 내용은 많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아주 거창하게 하고 가끔 격렬하게 하지만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별로 없어요. 다시 자력 갱생하자 하는 것만 계속 강조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언뜻 여기저기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즉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는 이 협상가로서는 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노출시켰습니다. 하나는 카드를 내보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다 보여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영변 핵시설만 포기하고 다른 핵무기 그리고 핵물질 생산 시설은 다 갖고 있겠다. 즉 핵 보유국으로 행세하겠다는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를 읽은 트럼프는 이렇게 던졌죠. 이건 안 되고 전부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해야 경제 제재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약점을 노출시켰습니다. 그 약점이란 게 뭐냐? 그때까지는 김정은이가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미북 수교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해체하는데 주안점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던데 그날 하노이에서는 그런 요구는 하지 않고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이 하면서 오로지 제재 해제만 요구를 하니까 미국이 알아차렸습니다. 2017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대북 제재 플러스 미국의 독자적 제재가 먹히고 있구나. 이제는 더 밀어붙이면 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김정은이가 지금은 뻗대지만은 굴복하고 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약점 카드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아차 실수했다고 김정은이 생각하고 다시 외부 세계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카드라는 게 이게 시원치 않아요. 이 외교적 카드는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군사력 중에서도 보복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까 미사일 핵실험하는 겁니다. 미사일 핵실험하면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런데 미사일 핵실험을 해버리면은 미국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옛날로 돌아가서 군사적 압박까지 가하게 될 것이다. 경제 제재 플러스 군사적 압박까지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느냐? 고민하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 시설을 복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인공위성에 찍히도록 만들어가지고 겁박을 했더니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추가 제재는 하지 않는다. 현 제재만 유지하겠다. 그것은 김정은에게 이런 메시지죠. 핵실험, 미사일 실험 하지 마라. 그거 하기만 하면 추가 제재 들어간다.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이가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된 모습이 되고 이번 최고인민회의 연설은 그 어려운 사정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만 강하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행동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말은 풍성하지만은 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유격대 정신으로 돌아가서 고생하면서 견뎌보자, 시간을 견뎌보자,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그 무슨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순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측은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무슨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순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집착했다는 거죠. 동지들 방금 말했지만 적대 세력들의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는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입니다. 전부 비장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투쟁 목표는 방대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앞길에 의연히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 있지만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해 나가려는 것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제 힘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국가와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도 돌려 세우거나 멈춰 세우지 못합니다.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력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력으로 제재가 계속되면은 무역이 줄어들고 김정은의 비자금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핵미사일 만드는 것도 지장을 받고 가장 갑갑한 것이 군대 운영입니다. 군대는 지금 공장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회사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게 외국에 물건을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부대 운영 자금으로 쓰는데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 재래식 군사력 유지도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은 돌파구를 어디서 찾느냐? 요새 해킹 해가지고 한 1년에 한 몇억 달러 뜯어갈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도 올해 말에 각국이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돈줄이 또 끊어져요. 그러면은 자주 자력갱생하자는 말은 자칫하면은 90대 말식으로 이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북한 인민들이 참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90년대 말의 그런 비참한 몇백만이 굶어 죽는 사태가 오면은 반드시 생존 본능으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정은이도 무한정 참을 수 없다. 어쨌든 제재 해제에 목이 말라라는 이런 표현까지 쓴 거 보면은 실제로는 제재 해제에 목을 메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문재인 정권은 지금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냐 하면은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가서 제재를 상호주의적으로 완화하는 방식, 이른바 스몰 D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지금은 스몰 D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개성관광 그리고 금강산 공단 재개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빅딜을 이야기할 때다. 내가 말하는 빅딜은 북한의 핵폐기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몰 딜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유를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스몰 딜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스노우볼, 요새 영어를 써가지고 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데 뭐 이너프 딜, 스몰 딜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포괄적 합의라고 그러죠. 약속을 한다. 대원칙은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는 걸 한다. 그러나 그 목표로 향해 가는 중간 단계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작은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작은 무언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작은 무언가 중에는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도 포함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북한이 받을 거냐는 겁니다. 영변 핵시설을 굉장히 크게 값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금강산, 개성, 그거는 성이 차지 않는다 하면은 이 스몰 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역할이 생기지 않느냐. 스몰 딜을 가지고 김정은을 설득을 해가지고 일단 이제 회담을 재개를 하고 스몰 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아마 북한에 특사를 보내려고 그럴 겁니다. 특사를 첫째 김정은에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였을 때 스몰 딜 이야기에 김정은이가 흥미를 보이겠느냐 하는 것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매우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할 역할이 없어진 겁니다. 트럼프로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서 김정은과 뭐 메시지를 주고받을 필요도 없고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할 능력이 없으면은 굳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안 되고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안 된다. 그래서 김정은도 오늘 중재자, 촉진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정신 가지고 제 할 말을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노골적으로 4.27 그리고 평양선 정신에 합의해가지고 민족 공조 입장에서 우리하고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적인 태도를 취하라.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미동맹 무시해버리고 민족 공조 노선으로 나가자. 우리 편에 서라. 우리 편에 설 것이냐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지금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이런 태도는 오늘 연설은 김정은의 강점보다는 김정은의 약점을 더 드러냈다는 면이 강합니다. 우선 도발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도발은 안 하겠다.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리고 이제는 자력 경쟁해야 되겠다. 이게 다 수세적인 겁니다. 공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만만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만 선택을 강요하는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제재에 목을 걸고 있다는 이런 약한 모습을 하노이 회담에서 노출시켰다는 것. 노출시켰다는 것이 전략적 허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전략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닉슨 부통령 시절입니다. 닉슨 부통령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산당을 가장 잘 다루는 방법은 나는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뭘 할지 모른다. 북진할 수도 있고 뭐 미국 같으면 원자탄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공산당을 제대로 다룰 수가 있다. 그게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매드맨 시어리, 미치광이 전술로 바뀌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전술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뭘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카드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오만해져 가지고 트럼프하고 만나면은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된다 해가지고 자기의 카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가 거꾸로 지금 트럼프와 볼튼, 폼페오에 의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아, 약점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번 긴 연설을 통해서 군데군데 제재 문제에 대해서 자기 고백 비슷한 걸 하면서 이제 제재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재가 아프다는 것, 제재 해제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재 해제가 절실하다는 고백에 따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